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애국 동지들과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이 중계방송을 해주시는 유튜브 대표님들께 각별한 인사의 말씀 드립니다. 작년 4.15 총선 21대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178석을 얻는 결과를 보고 저희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는 곧바로 이거는 부정선거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공동주관하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우리와 같이 이 완전히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갖고 낙선한 민경욱 인천 연수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투쟁본부, 국투본도 만들어서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 입국 다물고 있고 전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자. 심지어 우리 우파 유튜버들조차도 부정은 없었다. 정규재가 그랬죠.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떤 관리 실수는 있었지만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월요일 28일 날 다음날 29일 아침까지 23시간 계속된 재검표 과정에서 우리는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4.15 총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첫째, 우리의 모든 이 점검에 의하면 사전투표가 완전히 짜여진 각본대로 됐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19대 총선 때는 10.2%인가 그랬고요. 5년 전에 20대 총선 사전투표는 12.5%였고, 그런데 작년 4.15 총선은 무려 26.7%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사전투표가 이렇게 뛰느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많이 올려왔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면 투표하러 안 오고 집에 들어앉아 있죠. 자, 두 번째, 사전투표를 하고 나니까 재밌는 현상이나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서울, 경기도, 인천 이 수도권 3개 지역에서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 비율이 똑같이 어떻게 63대 36으로 딱 통계가 세 군데 무려 3천만 명 살고 있는 이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시에서 63대 3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또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 1번 후보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를 5일 뒤에 했더니 거기에서 거의 또 많은 숫자가 2번이 이겨가지고 당선이 결정이 됐는데 거의 모든 구역에서 사전투표에서 1번 후보가 이겼습니다. 자, 종로만 들어봅시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떨어졌습니다만은 사전투표에서는 1번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그래도 몇천 표 이겼단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종로 구민이 5일 전에는 짜장면을 먹었다가 5일 뒤에는 나는 짜장면 싫다고 전부 짬뽕을 선택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투표가 장난을 쳤다. 즉 뭐냐?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몇 표가 요 지역은 특히 수도권은 2천 표에서 갈라지니까 몇천 표만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길 수 있다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가지고 투표소별로 그 숫자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 이게 개표는 디지털로 하니까 전자개표기를 하니까 숫자를 이미 다 맞춰놓고 그마탄 표를 당일날 전에 집어넣었거나 아니면은 투표 끝내고 당일 투표까지 한 남아있는 4, 5일 동안에 투표지를 집어넣거나 장난을 쳐놨어. 그러나 투표지를 다 못 맞추더라도 개표는 어차피 전자개표기로 디지털로 하니까 숫자는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사전투표에서 이놈들이 장난을 쳐서 당선에 1번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그 표수를 맞춰놓은 장난을 쳤을 거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재검표를 해보니까 그게 다 맞아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어떤 투표지가 나왔냐? 투표지가 로또 그거 판매 로또처럼 붙어있는 아래 위로 붙어있는 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법원 이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 찢어내고 유효표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면은 투표지 하나 받는데 얼마나 점검을 합니까? 더구나 참관인도 있고 본인이 점검하자 깨끗한 표를 한 장 받았고 두 장 당일표 일반 직접 투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이렇게 석 장을 한 장 한 장씩 받지 가족이 3명 갔다고 석 장 나란히 붙은 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특히 사전 투표하러 가면은 자기가 신분을 내면 관내든 관외든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 놓여있는 컴퓨터, 그 프린터, 그 앱선이라고 아주 분모까지 정해 앱선 프린터를 통해서 쫙 종이가 빠져나와서 그걸 가지고 그 투표를 가지고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로또 팔듯이 붙어있는 표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뚝뚝 떼면서 이걸 전부 유효표로 인정하면 이 전부 무효표죠.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투표에는 컴퓨터에서 뽑아내서 새카만 글자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엔 어떤 게 나오느냐? 인쇄 이름에 초록색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쇄하면 인쇄소에는 요즘 삼원색을 넣어갖고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인쇄 과정에서 글자가 약간 그 삼원색 중에 하나인 초록색이 나오기도 하고 붉은 색깔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옆에 붙어있는 프린트에서 나오지 않은 인쇄한 것이 분명한 투표 용지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게 있느냐? 칸이 앞뒤로 안 맞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서 뽑아낸 그 온라인 모터가 딱 떼가지고 앞뒤 여백의 간격이 똑같은데 어떤 거는 앞쪽으로 붙어있고 어떤 거는 옆으로 붙어있고 앞으로 붙어있고 밑으로 붙어있고 또 어떤 거는 뭐냐? 불이 붙어가지고 종이가 앞뒤로 붙어있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떠냐? 프린트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인쇄를 하는 과정에 종이를 수백 장, 수천 장씩 이 절단결의를 하면은 종이가 밀려나기도 하고 잘못되니까 종이가 밀려나지 않게 양쪽에다가 풀을 가볍게 양쪽에다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딱 붙어있게. 그래서 이런 종이가 나오면은 앞뒤로 옆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투표용지 끝에 자르다 말은 쪼가리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투표지를 받을 때 깨끗한 투표지 한 장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집어넣었는데, 그걸 그대로 보관했다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엉터리가 또 붙어있는 표가 나오고, 또 심지어 50장씩 이래 묶어놨는데 고무줄로 가면 안 돼. 빳빳한 새종이가 쫙 몇백 장, 1000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접은 표시도 없고, 완전히 처음부터 인쇄했는데, 1번 때가 빨간 도장까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투표 한두 번도 해봤습니까? 그거 가서 그 대롱으로 동그라미 찍어보면은 사실 동그랗게 잘 안 찍히잖아요. 조금은 삐뚤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이래 손이 묻으면 이게 인주가 번지기도 하고. 그런데 요건 아예 인쇄된 1번, 쉽게 말하면 1번을 아예 기표까지 그것까지 빨간 거를 인쇄한 투표 용지 사전에 만들었던 게 대량으로 들어왔던 게 빳빳한 종이. 이거 접어서 넣지. 그 빳빳한 거를 그대로 세워가지고 그 투표함에다 집어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투표 그대로 보관됐다는데 그런 게 나옵니까? 또 한 군데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사인이 찍히는 그 자리에 도장이 뭉개져가지고 일장기처럼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건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여러분 개인 도장을 갖고요. 인주를 갖고 한 100장을 연달아 찍으면은 도장밥이 안에 도장판 안에 꽉 들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칫솔로 안에 닦아내거나 종이로 닦아내면서 한꺼번에 쉽게 말하면 수백 장 이상의 직인을 찍어야 될 필요가 있어갖고 그 도장 하나 갖고 막 찍다 보니까 일장기처럼 빨갛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재검표는 유효 두묘를 막 골라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사가 그 안에 글자 획만 하나만 보여도 이거 다 유효하다고 이렇게 찍힌 도장만 한 1000장이 나왔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유효로 하고 겨우 거기서 일부만
무효로 인정하고, 자, 결정적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배춘립 투표지라 그러는 건데, 인쇄 종이에 위에는 1번 후보 정일영, 2번 민경욱이 붙어 있는데, 한 3분의 1쯤부터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같이 인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는 당시에 색깔을 달리해갖고 약간 초록색 있잖아요. 이 초록색 비례대표 용지가 이 전체 투표 용지에 한 5분의 1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배춘립, 아주 잘생긴 배춘립 같은 투표지가 나왔는데, 민경욱이 표를 지역구 후보자 뽑는 투표지에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같이 한꺼번에 인쇄된 투표 용지가 어떻게 거기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투표지를 받으면 당장 유권자가 항의하고 거기서 파기 처분하지. 그러니까 투표한 그대로 보존됐다는 투표지를 깠더니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인쇄된 용지가 나오고 배춘립 투표지가 나오고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수백 장 나오고 도장이 뭉그러진 게 수백 장이 나오고 이런 것만 해도 대충 헤아려도 수천 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갖고도 당락이 벌써 숫자로 2,800표밖에 안 됐으니까 뒤집힐 수가 있는 상황인데, 민경욱이 지역도 내가 알기로 아마 사전에서 한 6,000표 졌는데 본선에서 그래도 당일 투표에서 한 3, 40표 이겼지만 결국 2,800표 차이로 민경욱 의원이 고배를 마셨는데, 그 연수골에 지난 5대 선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이 돼본 적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보존돼야 할 투표 용지에서 어떻게 그런 엉터리 투표 붙어 있는 게 나오고, 쪼가리가 붙어 있는 게 나오고, 앞뒤가 붙어 있는 인쇄가 잘못된 투표 용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초 처음부터 가설을 세웠던 대로 표수를 맞춰놔 놓고 재검표가 들어가니까 그걸 다시 뒤져가지고 그 필요한 표수 몇천 표를 만들어갖고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인쇄를 우리나라 인쇄소에서 안 했거든요. 했다면은 이게 어느 양심선언이 있을 건데, 그런데 사실 투표용지는 최고급 용지에 최고급 인쇄를 했는데 뒤늦게 인쇄를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했느냐. 저는 중국 상해 쪽에 흐름한 데 아니면은 저는 북한에서 인쇄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런 조잡한 인쇄가 나오다 보니까 조잡한 인쇄 기술이니까 가쪽에 이 종이가 절단할 때 미끄러져 내려앉게 한다고 풀을 붙이기도 하고 엉터리 같은 종이가 붙고 절단이 완벽하게 안 돼가 아래 위로 붙어 있는 종이도 나오고 인쇄가 색깔이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 이런 그 조작한 가짜 투표지를 집어 넣어가지고 표수를 맞춰놨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사진 일체 못 찍겠습니다. 그 배춘립 투표지 절대 못 찍게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보관해 놓고 있고, 수천 장의 무효표가 처리돼야 될 게 나왔는데 다 유효표라고, 아니 붙어 있는 걸 떼가지고 유효표로 다 인정을 했다니까요. 도장이 뭉개졌는데 그 안에 획 하나만 찾아가지고 획 하나만 나오면은 다 유효표로 인정해주고 이래가지고 294표로 지금 만들어 놔놓고, 벌써 지금 나오는 얘기가 표수가 2,800표 차이 났는데 뭐 한 290표 나왔으면은 당락에 뭐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벌써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제 뒤에 저 공명선거 추진단으로 이 부정선거 열심히 추적해온 김재웅 회장이 또 올라오셔서 또 설명을 하니까 저는 막 짧게 개괄적인 얘기만 하는데, 자, 이번 선거 소송의 명칭이 뭔지 압니까?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자, 여러분, 칸닝고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칸닝고 할 때 9개까지 칸닝고 하는 거는 봐주고 10개 이상 하면은 칸닝고를 해서 부정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칸닝고를 하기만 했으면은 답이 맞건 틀리건 따지지도 않고 몇 개를 칸 따지지 않고 부정행위가 있으면은 그날로 바로 시험 무효, 그냥 0점 처리하지 않습니까? 자, 투표용지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몇천 장이 아니라 294장이든 394장이든 부정한 투표용지가 나왔으면은 이 선거는 바로 무효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깨끗한 투표 개함을 했더니 그 안에서 이러한 부정표가 접지도 않은 빳빳한 표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수백 장을 그냥 유효로 인정하는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선거 무효 취소 소송입니다. 당락 재검표 하는 당락을 결정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민경욱이 의원은 그렇게라도 표를 맞춰가, 자, 6개월 안에 처리해야 될 이 재검표가 400일 만에, 1년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그동안에 손을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했던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후원금을 모으고 해가지고 107군데 지금 정보보존 투표 재검표 신청이 들어가 있고 또 일부 후보자들에서 아직도 129역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에 이현주 의원 지역도 있습니다. 자, 이 129곳을 다 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법원, 자, 이 철이 벌써 이틀 뒤에 뭐라고 이 천모시 대법관이 발표문을 냈는데 뭐냐? 원고처, 이 변호사들이 주장한 만들어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투표 용지 QR코드에 대한 그 이미지 파일 그 검증을 다 했더니 무슨 중복되거나 뭐 별개의 어떤 뭐 표가 없었기 때문에 유령표나 투표나 중복 투표는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뭐 투표 무효표가 290여 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벌써 일부 언론들은 민경욱이 그냥 헛심만 썼네, 헛고생했네, 부정 없다고 그러지 않나, 이런 벌써 기사를 쓰게 만드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효표가 한 표, 두 표도 아니고 290표가 나왔다면은 무효표가 한 표로 더 끼면은 그 선거는 오염이 됐으니까 그거는 그냥 선거가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지금 129역 군대 구역은 언제 한다 이겁니까? 자, 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디지털 선거이기 때문에 4.15 총선 당일 날 투표를 전부 원본으로, 아니죠. 그날 당일에 QR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선관위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그걸 갖고 오라니까 원본은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대법원 재판부에 보냈다는데, 아니 재판 증거물에 원본을 파기하고 사본을 보내면 그 사본이 증거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뭐냐? 아예 부정선거 이 뿌리를 말하자면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원본적으로 원본을 파기해 버렸는데, 이러려면 이제 파기한 선거관리 그 직원 어제 허름한 중간간부 직원 하나 처리하는 거로 꼬리 자르기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 대조는 아예 원본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의미조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건 우리가 예상했듯이 그 숫자를 꾸어 맞추기 위해서 조작한 표가 사후에 투입이 됐을 거다 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좀 깔아뭉개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일을 잡아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유효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대법원은 벌써 당락을 자기가 결정하듯이 저 표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있다고 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칸닝이 있었는데 9문제까지 틀렸고 일마 성적이 그렇게 높게 안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 없던 거로 넘어가 준다. 이런 칸닝 부정시험하는 거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자, 4.15 부정선거, 4.19 부정선거 나가지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를 비롯해 선거 책임자 3사람이 사형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부정이 드러났으면은 부정으로 밝히고 4.15 총선 무효로 하고 이 정권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의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나는 그 토대 위에서 이 제도가 서입되어 있는데 부정 투표지가 버젓이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숫자가 몇 장 안 되니까 넘어간다. 부정선거 넘어간다. 자, 국민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나오셔야 합니다. 4.19 우리 부정선거의 사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 정권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언론은 뭐 하는 것입니까?
부정투표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어느 언론 우파든 좌파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뭐를 먹었길래, 뭐를 얼마나 처먹었길래 입 다물고 있는 겁니까?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앞으로도 계속 선거에서 국회의원 뽑고 도지사 뽑고 대통령 선거 하면 뭐합니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하면은 이자들이 똑같은 짓에서 그냥 정권 넘겨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1야당은 뭐 하는 거예요? 더구나 4.15 부정선거를 우리가 국본이 열심히 주장할 때 앞장서서 부정이 없었다고 그러고 오히려 부정선거 주장하는 우리를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매도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이준석이에요. 이 자가 이번에 제1야당 당대표로 되는 과정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것까지 고려해서 저 이준석이를 어거지로 당대표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 정치 공작의 냄새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표가 오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에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구입하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의 영문 성함, 주소, 수량 등을 알려주세요. 입금 은행 계좌로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